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비행 때 어떤 물건을 들고 다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체류지 있는 비행은 정말 많이 들고 다녀요. 기본 한 20kg 가까이 항상 들고 다니는데 모든 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그 중에서 이 정도는 진짜 꼭 있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물건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고가 있어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유튜브 초기 때부터 광고 문의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제 컨셉이랑 잘 맞고 아니면 제가 실제로 잘 쓰고 있고 아니면은 잘 써봤던 제품들 위주로만 광고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광고라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 모쪼록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주머니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독일 비행 갔을 때 DM에서 산 제품이에요. 물주머니라고 치시면 많이 나올 텐데 생리통 있는 여성분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생리통보다는 호텔에서 추울 때 주로 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했을 때 4월까지도 조금 추웠어요. 근데 히터를 틀 수 없는 호텔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보통 3, 4월 되면 히터를 잘 틀어주지 않는 호텔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추위를 정말 많이 타요. 근데 전기장판을 들고 다니기에는 전기장판은 부피도 너무 크고 줄이 너무 짧으면은 또 쓸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전기장판을 들고 다니지 않고 이런 물주머니를 항상 씁니다. 이게 작지만 보온 효과가 진짜 크거든요. 저는 이거 자취할 때, 한국에서 자취할 때도 썼어요. 좀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호텔이 좀 춥다고 느낄 때 여기에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꼭 안고 자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레이오버 때도 쓰지만 저희 벙커가 가끔 추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긴 비행을 갈 때 벙커가 좀 춥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레스트 때도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근데 전기장판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부피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물주머니 하나씩 꼭 들고 다니세요. 사이즈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보다 작은 것도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고 이런데 저는 아무래도 큰 사이즈가 제일 좋더라고요. 큰 사이즈가 제 경험상 제일 오래 가요, 따뜻한 게. 저처럼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필수템인 물주머니입니다. 두 번째, 호텔 실내화입니다. 크루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호텔 갈 때마다 이렇게 슬리퍼를 나눠주는 호텔이라면 하나는 쓰고 하나는 무조건 들고 와서 하나씩 항상 들고 다녀요. 제가 이렇게 슬리퍼를 하나씩 훔쳐오는 이유는 아니지, 훔쳐온 거 아니지, 저 쓰라고 주신 거니까. 슬리퍼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우리나라나 아시아의 호텔 경우에는 슬리퍼를 주는 호텔이 더 많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호텔은 안 주는 곳이 더 많습니다. 주는 곳을 정말 찾기 힘들어요. 특히 유럽, 에코프렌들리라고 슬리퍼 절대 안 주거든요. 저는 제가 갔던 미국 모든 호텔에서도 슬리퍼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 슬리퍼 들고 다니면 되지 않냐? 그 말도 맞는데 개인 슬리퍼는 생각보다 부피 차지를 많이 합니다. 맨발로 다니면 되지 않냐? 맨발로 다니기에는 바닥이 일단 생각보다 많이 더럽습니다. 호텔 바닥이 그렇게 깨끗한 호텔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면 발바닥이 새까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루사카 비행이었나 이랬을 거예요. 슈퍼바이저가 이제 병가를 때린 거예요, 루사카에서. 알고 보니까 슈퍼바이저가 샤워하고 이렇게 맨발로 나왔는데 그 카페트 같은 곳에 알 수 없는 뾰족한 게 있어서 발을 거기에 다친 거죠. 물론 상처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2차 감염, 파상풍 같은 그런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회사에 연락을 했고 회사 측에서 이렇게 다 대처를 하느라 슈퍼바이저가 바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 들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가 아니더라도 그 뾰족한 게 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뒤로 이런 개인 호텔 슬리퍼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휴대하기에도 가벼워서 너무 좋고요. 한번 쓰기에 버리기에도 딱이라서 저는
체류지 있는 비행 갈 때마다 이런 호텔 슬리퍼를 꼭 들고 다닙니다. 세 번째는 드라이기입니다. 호텔에 드라이기가 있는데 왜 굳이 드라이기를 들고 다녀? 라고 말했던 사람이 접니다. 제가 바로 그 생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드라이기랑 약간 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뀌기 전에 파리에서도 그렇고 다루살람에서도 그렇고 기억 안 나는 몇 가지 체류지였는데 드라이기가 무슨 이렇게 호수 모양처럼 생긴 좀 이상하게 청소기처럼 생긴 이상한 헤어드라이기였던 적도 많았고요. 진짜 잘 안 말라요. 그 드라이기는 진짜. 그리고 작년 조한네스버그에서는 드라이기가 없어서 머리를 못 말리고 잔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아니면은 미국인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말리는데 열이 너무 세서 전압이 갑자기 올라서 고장났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또 전압이 많이 오르면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갑자기 멈춰요. 근데 저는 한 1분밖에 안 말렸는데 자기 혼자 멈춰서 한 30분 못 쓰고 그랬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드라이기를 꼭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오아 제품을 저는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리는 항상 완전 건조를 시키고 자거든요. 저는 타고난 머리숱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도 탈모 관리하거든요. 왜냐면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탈모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머리 해주시는 미용사 선생님이 탈모 관리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를 완전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머리가 축축하고 이러면은 두피에 안 좋고 그러면 탈모가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웬만하면 항상 완전 건조를 시킵니다. 제 머리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발이고 지금 중단발인데도 완전 건조를 시키려면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10분의 시간이 겨우 10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엉겹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바람이 직선으로 바로 나와서 새는 바람 없이 진짜 빠르게 머리를 말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쓰고 나서 머리 말리는 거 3분에서 길어야 4분으로 확실히 반으로 줄었어요. 이게 정말 제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일반 드라이기는 강풍, 약풍, 냉풍 이 정도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온도도 4가지로 조절이 가능하고 풍량도 3가지로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자기가 말리고 스타일링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하나 아쉬운 점은 이게 접히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건데, 이게 근데 엄청 가벼워요. 핸드폰보다 가벼워서 이렇게 접히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다니기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 말릴 때 오래 걸리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말리거든요. 일반 헤어드라이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약간 자막 없는 걸 보면은 소리가 아예 안 들려서 시청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소음이 확실히 적어서 얘로 머리 말리면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소음이 확실히 적습니다. 소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가장 센 강풍의 소음이 이 정도여가지고 약간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그 소리까지 다 들리면서 머리를 말릴 수 있다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장점입니다. 호텔이나 일반 드라이기 쓰다 보면은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고 두피나 귀 이런 부분이 뜨거웠거든요. 120도로 제일 뜨거운 온도로 머리를 말려도 그렇게 막 열이 많이 오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머리도 덜 상하고 두피에도 열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3가지 스타일링용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둥이? 사실 저는 드라이를 잘 하지 않아서 쓰진 않아요. 근데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요긴하게 쓰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머리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선 바람이 제일 바람이 세거든요. 직선 바람으로 머리 말리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데오아 쓰면서 사람들이 왜 드라이기 좋은 거 쓰는지 알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하고 편하고 머릿결 덜 상하고 시간도 많이 아끼고 이러니까 삶의 질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전 도화에서도 데오아 제품 쓰고 레이오버에서도 꼭꼭 들고 다니면서
머리를 말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강추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휴대용 냄비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나 승무원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신 제품일 텐데요. 저는 사실 호텔에 커피포트가 있으면 호텔 커피포트 씁니다. 더럽다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물 한번 넣어서 끓이면은 그거 자체로 향균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물 한번 끓여서 버리고 그 커피포트를 쓰는데, 호텔 커피포트를 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커피포트가 없는 호텔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제가 갔던 미국 호텔은 커피포트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물주머니도 써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는 사람인데 커피포트가 없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체류할 때 삼시세끼를 다 룸서비스로 먹지 않거든요. 저희 호텔 체류비가 이 세끼를 다 커버할 정도의 체류비를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끼를 다 먹게 되면 나가는 돈도 너무 크고, 두 번째로는 저는 한 번 먹으면 좀 질려요. 햄버거나 파스타 뭐 이런 걸로 룸서비스 한 번 먹으면 한식이 아니면은 저는 금방 물려서 먹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룸서비스가 맛이 없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룸서비스가 맛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체류 때 컵반이나 햇반 같은 것을 꼭 들고 다니거든요. 저희가 체류하는 호텔마다 전자레인지가 있지 않아요. 뭐 크루라운지가 있거나 아니면 방 안에 전자레인지가 있거나 하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갔던 곳의 90%는 없었습니다. 근데 또 룸서비스 전화해서 뭐 거기서 사 먹는 것도 아닌데 이거 뭐 햇반 데워줘, 뭐 컵반 데워줘 하기가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것도 언제 기다려요. 햇반이나 컵반 이런 거 냄비에 넣으면 한 10분이면 다 익어요. 그렇게 해서 한 끼 먹기도 하고, 라면이 먹고 싶을 때 근데 미국이야, 커피포트가 없어, 그러면 이걸로 물 끓여서 라면도 먹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 레이오버의 필수템이 된 제품입니다. 휴대용 전기포트 들고 다니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햇반 먹는 용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저한테 제일 딱 맞아요. 저처럼 한식 처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휴대용 냄비 들고 다니시는 거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 보냉팩과 장바구니입니다. 한국은 육류, 신선 제품 다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카타르는 돼요. 카타르는 모든 걸 수입해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행 때 가서 장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레이오버에서 장을 엄청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제 에너지가 괜찮고 호텔 근처에 마트가 있다면 장을 꼭 봐서 도하로 돌아옵니다. 도하에도 다 있어요. 왜냐면 도하 다 수입이기 때문에 다 있긴 있는데 좀 확실히 신선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장을 봐서 오거든요. 근데 제가 장을 볼 때 뭐 야채, 과일 이런 거는 그냥 들고 와도 괜찮지만 스테이크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육고기를 샀어요. 닭고기라든지 상할 수 있잖아요. 저는 특히 아시아 비행 가면은 좀 샤브샤브용 그런 얇은 고기들을 꼭 많이 사오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들고 가면은 냉동이 아니면은 좀 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냉팩을 항상 들고 다녀서 이런 보냉팩에 냉동 냉장 제품들을 항상 들고 돌아옵니다. 제가 맨날 장을 보는 건 솔직히 아니지만 제가 언제 어떻게 장을 보고 싶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냉백을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조한네스버그 갔을 때 스테이크 고기 항상 사오고요. 호주 갔을 때도 스테이크나 유제품 이런 거 좀 많이 사옵니다. 보통 유제품이나 고기 살 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큰 걸로 살 걸 그랬나 봐요. 좀 작긴 해요. 그리고 장바구니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 장바구니는 베를린 비행 갔을 때 카페에서 KLM 승무원이랑 친해졌어요. 막 얘기하다가 친해져서 같이 DM 쇼핑을 갔는데 그 승무원 분이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이 장바구니와 다른 것들 막 다 사가지고 선물로 주셨었거든요. 귀엽게 생긴 장바구니입니다.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거기 봉투 쓰면 되지 뭘 굳이 들고 다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종이로 된 그런 쇼핑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에코프렌들리 막 이런다고 종이백으로 된 장바구니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무겁거나 하면은 진짜 잘 찢어져요. 호텔 돌아가는 길에 비 오는데 그거 찢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쏘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환경보호. 사실 환경보호라는 말을 입에 내담기도 너무 부끄러울 만큼 제가 평소에 환경보호를 잘 하고 있나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런 저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모아서 환경보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제품들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사실은 조금 제가 들고 다니는 제품들이 뻔해서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생각을 했다가 은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도 재밌었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